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에도 광주 전남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광주와 전남에서 신규 확진자가 56명이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보험회사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 13일. 동료 직원 26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직원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직원의 가족과 지인까지 잇따라 감염되는 등 관련 확진자 수가 10명이 넘었습니다. 광주시는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한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보험 영업의 특성상 그 외부 활동이 많으시고 그 접촉자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3주 넘게 매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특히 여름휴가 등의 영향으로 광주의 타 지역 관련 확진자만 18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여수와 순천에서 일가족이 각각 부산과 보성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량이 들면서 추가 확산도 우려됩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동이 변변한 곳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적극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확진자만 80명에 달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경우 잠복기 등을 고려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광복절 연휴 동안 호남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남 서남권에 이어 어제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찾아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보상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 동안 목포와 광주를 방문한 이낙연 후보는 어제 전북으로 이동해 새만금 국제창업특구를 강조하는 등 호남 표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하고 모욕죄에 대해서도 1심에 벌금 100만 원을 유죄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영농회 총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대 후보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상 공간 속에 또 하나의 관광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관광객과 소통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방송총국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강공원을 메타버스, 즉 온라인 가상 공간에 구현했습니다. 강변 벚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고 뱃놀이를 즐기거나 남산 N타워와 무지개 분수도 감상합니다. 역시 여행의 백미는 먹거리, 편의점에서는 라면도 끓여 먹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힌 지 2년째. 전 세계에서 2,200만 명이 한강공원 가상공간을 찾았습니다. 관광객이 방문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으로 방문을 해볼 수 있겠죠. 좋은 인상을 받은 후에 직접 오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 관광객들이 그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유하고 그다음에 자꾸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누는 거죠. 105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1호 근대 도심공원인 용두산공원, 메타버스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첨단공원으로 새로 단장합니다. 방문객은 가상공간에서 소통하며 한 곳에서 부산의 여러 관광지를 두루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의 팔각정이라든지 부산타워 안쪽에 저희가 구축을 해서 거기서 이제 HMD를 쓰고 용두산 곳곳을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공원 곳곳에는 용두산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관광 목적지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관광지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어떤 이제 소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의 일상화로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관광업계와 연계한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연휴 같으면 멸치잡이 어선들과 홍합 양식어민들이 한창 조업할 시기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값이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조업을 할수록 손해다 보니 아예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창원방송총국 배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제철을 맞아 한창 바다에 나서야 할 멸치잡이 어선들이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여름철 하루 평균 16시간을 조업했지만 올해는 나가더라도 6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년에 8,000원이 넘던 마른 멸치 1.5kg 한 상자 경매 가격이 절반 이하인 4,000원 선에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조업할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해가 적게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조업을 일찍 마치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잡은 멸치도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소비 부진으로 출하가 지체되면서 냉동 창고마다 마른 멸치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나 등으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여서 전국의 보관 창고마다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받을 수 없는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홍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81가구가 양식장 17헥타에서 홍합을 생산하는 창원의 한 어촌계. 홍합 껍질을 까는 작업장이 25곳이 있지만 한산합니다. 예년 같으면 20kg에 10,000원 하던 홍합이 요즘은 6,000원 선으로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빈산소 수계 등으로 홍합이 60% 폐사하면서 생산량마저 줄어들어 타격이 더 큽니다. 전혀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수요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어민들한테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이제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민 단체들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소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 수출액은 53억 5,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4%, 수입은 39억 8,300만 달러로 67.9%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수출은 반도체와 가전제품이, 전남은 화공품과 석유 제품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지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광주와 영광, 담양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한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지만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나머지 광주 전남 지역들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나주와 한평 31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8도, 순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와 영암 30도, 장흥과 해남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산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다음 달 전남에서 열릴 예정인 각종 축제와 행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3일부터 4월 동안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고 명량해전 재현 행사도 가상현실 체험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2021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도 모든 행사와 전시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현장 관람은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영광에서 열릴 예정이던 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영광군은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회와 시군 협의를 통해 올해 전남체육대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0회 전남체육대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나흘 동안 영광 스포티움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